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결정에 대해서 한번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것을 얘기를 했었는데, 혼합물을 이루는 고체 물질을 녹이지 않으면서 밀도가 두 고체 물질의 중간 정도인 액체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전제 조건이 녹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축정이랑 좋은 벽시를 구별해야 되는데 염산이나 황산 같은 걸 사용하면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위해를 가하지 않으면서 녹이지 않는 중간 정도의 밀도인 물질을 사용해 줘야 된다. 특히 액체 물질을 사용해 줘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금물을 많이 사용한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벽시를 고르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썩은 달걀과 신선한 달걀을 구별할 때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서로 섞이지 않은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는 밀도가 낮은 물질은 위에,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층으로 분리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원유랑 소금물을 분리할 때 이렇게 썼었던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은 식용유랑 물을 분리할 때도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 사용을 했는지 그것도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 재결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텐데, 여러분 암염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암염. 네, 그래서 소금으로 된 돌을 보고 우리가 암염이라고 하는 건데, 이 암염을 그대로 놓고 라면을 조리하면 돼야 안 돼요? 라면이나 국을 바로 넣고 조리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암염에서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소금을 얻어내야 되겠죠. 그것 중에 좀 대표적인 게 핑크솔트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렇죠. 이런 암염이 히말라야에서 조금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보고 시작하도록 하죠. 내가 핥아도 짭니다. 그런데 먹는 걸 추천을 안 드리는 게 누가 지나가다가 오줌 갈겼을 수도 있고, 누가 똥을 쌌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흙이 같이 묻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넣어서 바로 먹는 것보다는 정제를 해서 먹어야 됩니다. 이 정제하는 과정에서 재결정 과정이라는 거를 우리가 사용하게 될 거고요. 자, 천일염하고 꽃소금 차이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천일염은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소금을 얻으려면 어디서 얻어야 돼요? 염전에서 물을 날려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흰색 가루가 뭐예요? 소금이죠. 그 바로 갓 나온 소금을 보고 우리가 천일염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바로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모래도 있고 물고기 똥도 있을 수도 있고 기타 이상한 물질들이 다 묻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제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제해서 잘 만들어진 소금을 보고 우리가 꽃소금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적어두세요. 천일염은 염전에서 얻은 소금이고 꽃소금은 천일염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얻은 깨끗한 소금인데 이 어떤 과정 중에 재결정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있다? 재결정.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컨디션이 좋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 마이크 장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친구들도 좀 목소리가 안 들릴까봐 하나 샀습니다. 제 사비 들여서 샀고요. 네, 무려 79,000원에 배송비 3,000원이 들었습니다. 아까워 죽겠어요. 네. 그래서 앞에 있는 친구들도 이제 목소리가 좀 잘 들리죠. 그래서 여기가 강의실이 워낙 넓다 보니까 뒤에 있는 친구들은 저기 스피커로 나가게 될 거예요. 이거 P마이크로. 근데 앞에 있는 친구들은 요걸로 나갑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친구들이 안 들릴까봐 이제 좀 목소리 보강을 좀 했어요. 자, 적었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가장 좋은 건요. 천일염에서 뭔가 최대한 성분을 빼지 않은 상태로 나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천일염은 이제 소독해가지고 바로 천일염 상태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됐습니다. 그거는 내가 나중에 끝날 때쯤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포도즙이나 한약 같은 거 드셔보신 적 있어요? 약간 비닐종이 팩 같은 데 들어있어가지고 딱 보신 적 있을 텐데 과일즙이나 포도즙 같은 데에는 밑에 냉장실에다 오랫동안 두면 가루 같은 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안 보였다가 보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용해도가 온도가 낮아지면 용해도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게 되면서 가루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물질의 용해도가 감소해서 결정으로 석출되는데 이런 과정이 바로 재결정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재결정을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을 이해한다. 그리고 재결정을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을 활용한 예를 설명할 수 있답니다. 자, 오늘도 재밌고 신나는 과학의 세계로 빠져봅시다. 소금하고 모래가 섞여져 있어요. 어떤 게 물에 안 녹아요? 모래가 안 녹아요. 어떤 게 물에 녹아요? 소금이요. 그래서 물에 넣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소금물하고 모래만 남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모래를 없애뜨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면 돼요? 그래서 걸러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거름종이라고 보이나요? 거름종이가 보여요, 안 보여요? 거름종이에다 이 소금물하고 모래가 섞여져 있는 거를 투입을 하게 되면은 소금물은 그대로 지나가요. 물은 그대로 지나가는데 여기에서 걸러지는 건 뭐만 남는 거예요? 모래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녹이는 용매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름 장치로 걸러서 녹지 않은 물체를 분리하는 방법을 보고 우리가 거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거름.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용매는 방금 전에 사용한 거는 물이겠죠. 그래서 소금만 녹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거름이라는 거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좀 우선은 정의에다 적어두시고요. 한 가지만 녹이는 용매를 선택하여 거름 장치로 걸러서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자지마, 일어나, 용자여, 일어나세요. 힘을 내. 조하나, 힘을 내야 돼. 네, 흙과 같은 불순물이 섞여 있는 천일염을 깨끗한 물에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에서 이제 그 물고기 똥이나 그 모래 같은 건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한번 깨끗한 물에 다시 얻었던 소금을 다시 녹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래나 이제 불순물 같은 것은 녹지 않겠죠. 그 상태에서 걸러주면은 이제 불순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불순물. 그러면은 밑에는 어떤 물만 남는 거예요? 소금물만 남겠죠. 이 소금물을 가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날아가요? 물이 날아가면서 이제 좀 더 깨끗한 소금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거름이라는 과정이 상당히 불순물을 제거할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게 그림이 흐려서 잘 안 보이겠지만 마음의 눈으로 보면은 여기에 허연색 가루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착하니까 보일 거라 믿습니다. 아, 네. 여기에 소금 가루가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는 이제 그 누구보다 순수한 눈이기 때문에 다 보일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시약 숫자 같은 걸로 싹싹싹 긁으면은 이제 하얀색 가루가 나와요. 그게 바로 소금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자, 이제는 재결정인데 불순물이 포함된 고체 물질을요, 이제 녹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온도에서 녹이냐면은 높은 온도에서 녹이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 높은 온도에서 전부 다 녹여요. 그 다음에 온도를 낮춰서 냉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순수한 결정을 얻어내는 방법입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재결정. 그러니까 방금 전에는 불순물이 안 녹았어요. 그런데 녹는 불순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녹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재결정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 불순물이 안 녹는 거는 거름을 통해서 분리하면 되지만 불순물이 녹는 거는 이렇게 재결정의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은 안 녹은 게 다시 가루로 석출되지 않게끔 하고 이제 원하는 물질만 가루로 석출하게끔 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붕산이라는 거예요. 붕신 아니에요. 붕산인데 80도씨가 높은 온도예요, 낮은 온도예요? 높은 온도죠. 높은 온도에서 다 녹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온도를 낮춰요. 온도를 낮추면은 여기가 포화용해, 용해도 지점이거든요. 요만큼은 가루로 석출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자, 물 100g에 15g을 다 녹였어요. 그런데 80도씨에서 다 녹였는데 만약에 이거를 20도씨로 낮췄는데 5g만 녹일 수 있대요. 그럼 몇 g이 석출이 되는 거예요? 몇 g? 10g만 석출되는 거죠. 우리 예전에 용해도에서 석출되는 양 구하는 거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석출되는 용질의 양은 높은 온도에서 처음 녹아있는 용질의 양에서 냉각한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에요. 이거는 계속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네. 네,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고 그럼 밑에 프린트 밑에 그 내용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냉각했을 때 불포화 용액인 경우에는 가루가 석출된다, 석출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은 냉각을 시켰어요. 그런데 계속 이 곡선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포화 용액이겠죠. 이때는 가루가 석출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2번. 냉각을 시켰는데 포화 용액인 경우에 가루가 석출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죠. 자, 세 번째. 과포화 용액일 때는 되죠. 단 약간의 충격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긴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가루가 석출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네, 좋아요.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들어서 내가 그림으로 준비를 해왔어요. 자, 첫 번째. 어떻게, 이 재결정 과정 어떻게 하느냐? 두 물질을 녹여야 된다, 안 녹여야 된다? 녹여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 지금 검은색 물질이 있고 빨간색 물질이 있어요. 빨간색 물질이 불순물이라고 할게요. 뭐라고요? 네, 그래서 불순물을 포함한 거를 둘 다 녹이는 겁니다. 선생님, 녹지 않은 물질을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떤, 채로 걸러내거나 아니면은 거름 과정을 통해서 분리하면 되죠. 여기서 이제 녹는 불순물 물질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높은 온도에서 녹인댔어요? 낮은 온도에서 녹인댔어요? 높은 온도에서 녹이는 겁니다. 어떤 온도에서 녹인다? 네, 체크해가면서 하세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용해도를 확 낮춰야 돼요. 그래서 원하는 물질만 얻어내야 돼요. 그러면은 온도를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냉각해야 됩니다. 냉각을 하면은 여기서는 지금 빨간색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검은색만 보이죠? 근데 이 검은색이 용해도 차가 큰 물질입니다. 그래서 용해도가 차가 큰 물질만 순수한 고체 물질로 석출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 적어두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해가 잘 안 가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게 염화나트륨이에요. 좀 이따가 설명할 텐데. 자, 요게 질산칼륨이에요. 자, 염화나트륨은 요만큼 들어있어요. 온도를 낮춰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질산칼륨은 요만큼 들어있는데 온도를 낮추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요거는 안 나오는데 요거는 나오게끔 할 수 있는 온도까지만 낮춰주면은 질산칼륨만 얻어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재결정인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방금 전에 예 들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질산칼륨은 높은 온도에서 물에 녹인 다음에 서서히 냉각하면 순수한 질산칼륨을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별표 보시면은 이렇게 낮췄어요. 염화나트륨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염화나트륨을 별표라고 했을 때 얻을 수가 없죠. 근데 질산칼륨은 동그라미를 할래요. 네, 내 맘입니다. 네, 동그라미를 했는데 이렇게 낮췄어요. 그러면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요만큼을 얻어낼 수 있잖아요. 염화나트륨은 안 나오는데 질산칼륨만 나왔어요. 질산칼륨은 못 녹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또 이걸 어떤 과정으로 걸러주면 돼요? 거름으로 걸러주면 이번에 원하는 물질만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름으로 불순물만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원하는 물질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녹지 않는 물질을 얻어내는 게 거름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녹인 질산칼륨을 끝까지 다 얻어내기 힘들지 않나? 그래서 이제 남은 용액을 또 모아서 또 재결정하고. 그리고 질산칼륨을 얻어낸다고 하더라도 그 질산칼륨을 얻어낼 때 물이 묻어 있어요, 안 묻어 있어요? 그 물이 소금물일 거 아니에요. 염화나트륨이 묻어 있는. 그러니까 이 염화나트륨이 녹아 있는 물도 소량 묻어 있기 때문에 염화나트륨도 약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또 건조시킨 다음에 또 순수한 물을 또 부어가지고 또 재결정하고 이걸 무한 반복해요. 하면은 순도를 더 높일 수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선생님, 근데 염화나트륨도 흰색깔이고 질산칼륨도 흰색깔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질산칼륨이 나왔는지 염화나트륨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부리는 파란색입니다. 어떤 색?
여러분 베네딕트 용액 만들어 봤어요? 네. 네, 거기 안에 파란색 용액으로 돼 있었죠. 네. 그게 바로 황산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산구리가 녹으면은 파란색이 나옵니다. 어떤 색? 네, 그래서 그 용액을 이용해 그 황산구리랑 질산칼륨을 섞어서 질산칼륨만 한번 얻어보는 영상을 볼게요. 하얀색 가루만 나오고 파란색 가루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얘기는 황산구리가 불순물이 이제 가루로 석출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가루를 다 녹여요. 다 녹였다가 온도를 낮춰서 딱 보니까 하얀색 가루만 남았대요. 그러면은 불순물은 제거가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래서 질산칼륨만 석출이 된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 교과서에 있는 실험으로 보여줄 텐데 교과서 21페이지 맞나요? 미안해. 211페이지입니다. 211페이지. 211페이지를 보면은 제가 직접 실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유심히 보시고 우리가 11월 중순쯤에 실험을 할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잘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산칼륨하고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을 물에 높은 온도의 물에 녹인 다음에 냉각시켜서 가루로 석출하는 과정을 보게 될 겁니다. 유학 청생과학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실험을 할 거냐? 재결정에 관련된 실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걸 제거하기 위해서 재결정이라는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질산칼륨에 소량의 염화나트륨이 섞인 경우 이 소량의 염화나트륨은 불순물이겠죠. 순수한 질산칼륨을 얻어내는 과정을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거를 준비했느냐? 뜨거운 물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얼음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질산칼륨, 염화나트륨, 그리고 요 전자저울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질산칼륨과 염화나트륨을 뜨거운 물 100g에 60g하고 5g으로 녹일 겁니다. 둘 다 80도씨에서는 용해도 이하인 양으로 넣어줄 거고요. 온도를 매우 낮췄을 때 염화나트륨은 용해도 아래지만 이 질산칼륨은 용해도를 훨씬 넘어가는 양으로 약화 용액 상태로 존재를 할 거기 때문에 가루가 석출이 될 겁니다. 이때 이 질산칼륨의 가루를 순수하게 얻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험을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물이 식어서 다시 준비하는 동안 질산칼륨하고 염화나트륨의 그 양을 한번 측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산칼륨 같은 경우는요 60g 정도에 제가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0점 맞춰야 되고요. 요 상태에서 질산칼륨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양이 많이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부어보도록 할게요. 질산칼륨 같은 경우는 맛보면 유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보거나 흡입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59점. 이제 미세하게만 좀 잘 조절하면 될 것 같습니다. 60.3g. 네, 엄청나게 정량적인 실험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고요. 자, 이거를 우선은 잘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염화나트륨을 몇 g을 넣을 거냐? 5g 정도 이제 포집할 겁니다. 자, 염화나트륨은 또 다른 스푼으로 이제 할 건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벌써 2.3g이에요. 방금 전하고 완전 차이가 나죠? 5g 딱 맞췄습니다. 그래서 5g으로 딱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사용을 한 다음에는 여기 있는 뚜껑을 꼭 닫아 주셔야 됩니다. 시약 정보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질산칼륨이고요. KNO3가 질산칼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화나트륨은 소듐 클로라이드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루 준비했나요? 네,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를 사용했으니까 치우도록 하고요. 이 상태로 시작을 해볼 겁니다. 얼음이 그새 다 녹았네요. 얼음도 준비할게요. 자, 그래서 뜨거운 물을 넣어줄 거고요. 뜨거운 물을 약 100ml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용해도와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100ml에 맞춰서 넣어보겠습니다. 오, 엄청 뜨거운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장갑 꼭 끼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0ml에 맞췄고요. 이 두 가루를 지금 녹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양이 많아 보이니까 이거를 좀 차분히 넣어볼까요?
그리고 염화나트륨도 소량 넣겠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잘 녹을 수 있도록 충분히 저어주도록 합니다. 좀 이게 뭉쳐있는 게 많아서 쉽게 녹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물 자체가 이미 뜨거우니까 생각보다는 잘 녹을 거라 생각됩니다. 조심하실 게 질산칼륨 같은 경우는요, 교과서에 나오기를 흡입해도 위험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흡입을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실험을 하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자, 거의 다 녹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이렇게 녹이는 동안 저는 다른 걸로 후레쉬를 킬 겁니다. 왜 결정이 산출이 잘 되는지 확인하려면 후레쉬 기능을 좀 이용해 주는 게 좋아요. 수조 아래에다 제 피 같은 아이패드를 올려두도록 하고요. 실험을 위해서 이 정도 희생을 해야 되겠죠. 다 녹은 거 확인하셨죠? 거의 다 녹았습니다. 이거 그대로 찬물에다 넣을 겁니다. 이제 결정이 섭출되는 과정을 안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벌써 결정이 섭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겉에 띠 같은 선이 좀 잘 나타나고 있어요. 결정이 점점 생장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원래는 가루 형태로 얻으려면은 이거를 저어줘야 됩니다. 이쁜 모습을 좀 보이기 위해서 따로 적고 있진 않아요. 적고 있지 않는데도 약간 이쁜 결정처럼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점점 요 흰색 같은 테두리가 조금 더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아래에 흰색 선 같은 게 계속 나타나는데 이게 질산칼륨 결정입니다. 이 질산칼륨 결정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직은 뭐 한 33도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이게 만약에 더 식는다면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용해도차가 큰 질산칼륨이 섭출이 되게 잘 되기 때문이죠.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요, 온도가 낮아져도 5g이면요 용해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염화나트륨이 결정으로 섭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요상한 가루들은요 질산칼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이게 영상으로 찍을 때는 좀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리고 빛을 통해서 보는데 육안으로는 되게 멋있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쁘게 남겨보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몇 도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원래는 10도까지 떨어뜨릴 생각이었는데 이미 가루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27도인데 이미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흰색 결정이 이런 식으로 섭출이 된 거 보이십니까? 질산칼륨이 순수하게 나온 거고요. 요거를 어떤 과정으로 걸러내면 되느냐? 거름이라는 과정입니다. 빨대기에 거름 종이 같은 거 설치해 놓고요. 거기에다 살살 부으면서 요 가루만 남기는 겁니다. 이 가루만 남기면은 순수한 결정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약간의 염화나트륨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루를 다시 모아서 또 재결정하고 그 가루를 다시 모아서 또 재결정을 해야지 약간 더 순도가 높은 물질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가루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거를 이제 그 거름종이 걸른 다음에 요 가루만 딱 남겨가지고 말리면은 질산칼륨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너네 이제 그 거름종이 잘 꺼내가지고 펴면은 가루를 섭출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염화나트륨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질산칼륨만 있는 거예요. 네.
염화나트륨이 지금 요 물 안에 녹아있죠, 계속. 온도가 낮아져도 너무 소량만 녹였기 때문에 용해도 차가 너무 적어가지고 나오질 않아요. 네. 용해도보다 낮은 상태에서 녹아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남아있는 물을 증발시키러 가루를 남기면은 질산칼륨의 가루를 이제 우리가 석출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질산칼륨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크므로 온도를 낮추면은 이제 고체로 석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요만큼을 녹였을 때 이렇게 온도를 낮추면은 이만큼이 석출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질산칼륨을 얻어내게 되는 것이고요. 적어주세요. 16페이지. 자, 그 다음에 소량의 염화나트륨은 용해도보다 적게 녹아있어 석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화나트륨이 이 정도 녹아있는데 온도를 낮추더라도 가루가 불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석출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질산칼륨만 얻어내고 염화나트륨을 나오지 않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대신에 온도를 너무 낮춰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과파화 용액이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낮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딱 적정선까지 냉각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계산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을 좀 배웠다면은 다음 시간에는 계산하면서 순산 물질이 얼마나 석출이 되는지, 불순물이 진짜 실제로 석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확인해 볼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안녕. 네.